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 스페셜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뜨거운 한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뜨겁게 달궈줄 교육과 종목들 가져왔으니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고 FOMC 금리 결정까지. 자,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이벤트가 지나고 이제는 8월은 조금 여유 있게 FOMC도 없습니다. 뭐 한국은행에서야 기준금리 조금 인상은 하겠지만 큰 이벤트는 없이 여름을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까지 우리 종목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휴식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들도 조금 지루할 수 있는 구간이었지만 제2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구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먼저 HLB 종목 살펴보면은 우리가 34,000원 트랙 기법으로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 시기는 6월달 하락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이런 구간에서는 지수를 방어해주는 종목들을 하나 가져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시켜드린 종목이었죠. 자, 트랙 기법. 자, 이 아래서 지지선인 34,000원 아래서 바닥을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이중 바닥으로 보셔도 되고 한번 이탈했다 왔다 생각하셔도 되고 중요한 것은 지지선을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점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육을 진행했었죠.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 34,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 여러분들은 1차 목표가인 44,000원에 도달을 한 것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었고 수익률은 이미 36.12%라는 꽤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하락장에서 만족스러운 수익률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현재 상황 어떻게 됐나요? 1차 목표치 도달한 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휴식이 좀 필요할 겁니다. 단기간에 36% 정도 올라왔으면 제 입장에서는 꽤나 만족스러운 수익률인데 세력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잠시 휴식 구간을 갖고 그리고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저항 구간에서 한 차례 수익 실현 구간을 맞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4만 원 전후 구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죠. 크게 급락이 나오지도 않고 이 정도면 양호하게 횡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장도 지금 구간은 휴식 구간이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한 번에 44,000원을 다시 한번 넘어가서 돌파를 할지 아니면은 한 두어 번 정도 건드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제부터는 다시금 좀 힘을 낼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호재도 많고 9월까지는 꾸준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9월에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에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가 아예 급등을 해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까지 선반영되고 쉬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지만 9월까지는 크게 우려감은 없다. 너무 많이 올랐을 경우에 휴식 구간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잘 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당분간 또 관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이 비슷합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돈줄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죠. 애플 관련주 기억나실 겁니다. 네. 애플 관련주에서 이 종목은 저희가 15,000원이 지지선인데 이 구간을 이탈해서 한 차례 바닥을 형성하면서 트랩 구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회복되는 듯 보였더니 다시 한번 이탈해서 이중 바닥성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 하이비전 시스템 15,000원 구간이 지지선이라서 이 구간을 회복하면 여러분들은 매수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14,800원 구간에 매수 포착을 했는데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더 정확한 건 15,000원 회복될 때다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지금 움직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4,800원에 매수한 이후에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회복 시도한 다음에 바닥을 하나 더 그렸죠. 그러면서 다중바닥을 완성하는, 삼중바닥을 완성하는 패턴입니다. 한 번 더 바닥을 형성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결국 좋은 종목이 지지선을 회복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현재 움직임을 보시면은 벌써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 지금까지 11.83%. 아주 큰 수익률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섭섭치 않은 정도의 수익률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또 하반기에 애플의 실적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신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출시 이후에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하이비전 시스템 당분간 또 추세적으로 또 반등할 수 있는, 여름을 뜨겁게 달궈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종목은 뭐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1차 목표치는 17,000원 구간, 그리고 2차는 19,000원 구간까지 보시면서 천천히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안정적으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돈줄 종목 골프존입니다. 저희가 주식투시경 스페셜을 통해 이 스크린 골프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유행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에 좀 우려감이 나오는 게 사람들끼리 만나려면은 코로나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리오프닝 되고 다시 재확산이 나오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골프존은 자, 2019년,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할 때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장을 거둔 기업입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처럼 완전 봉쇄를 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골프존 여러분들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골프존을 이 13만 5천 원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이탈했다가 회복됩니다. 트랩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자, 13만 5천 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포착 후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현재 이렇게 예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큰 수익률은 아닌데 10% 정도 전후 수익이 나오고 있죠. 아주 큰 수익률은 아니지만 자, 한번 올라가면서 지지력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받고 지금 한 차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4만 5천 원 부근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실적을. 증권사에서 리포트들 나올 겁니다. 골프존은 실적이 지금도 양호하지만 앞으로도 양호할 수 있다. 자, 코로나 관련해서 약간의 의심은 할 수는 있지만 그 의심만 해소된다라고 하면 골프존은 더욱더 비상에서 제자리를 찾아갈 종목이다라는 거. 현재는 비상하기 전에 휴식 구간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휴식 구간인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프존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 날아오르면은 1차적으로 15만 5천 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것이고, 자, 실적 모멘텀을 받는다라는 17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어떻게 또 찾아내는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오늘 새로 배운 내용들까지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섹터를 보겠습니다. 자, 뭐 섹터라기보다는 그냥 종목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도 많이 설명드렸던 SK 하이닉스입니다. 아이고, 이걸 또 가져왔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SK 하이닉스 2분기 우려감이 있다. 디램 가격 하락 중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 가시면은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디램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호실적을 나타낼 때 어떻게 이겨냈느냐? 자, 악재를 어떻게 이겨냈느냐? 자, 디램 가격 하락한 것은 또 다른 분야인 이 낸드 가격 상승을 통해서 이겨낸 것입니다. 디램 하나만 매출처다라고 하면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낸드 쪽 가격이 상승을 보였다.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낸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이죠. 그렇다면 낸드가 방어해주고 추후에 디램 가격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재고 부분이 좀 빠르게 소진되고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일 수 있다. 자, 그리고 하반기 전망은 수요 위축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다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미국에 22조 원 추가적으로 투자한다. 백악관에 아예 가서 바이든하고 대면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못하고 화상으로 했죠. 백악관에서. 그러면서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투자를 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고맙다. 땡큐 얘기하면서 최태원 회장한테 이제 토니라고 직접 애칭까지 본인 이름이죠. 예, 참 이렇게 부르면서 친근하게 다음에 오찬이나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아주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경제 때문에 폭락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가뭄의 단비 같은 추가 투자. 이게 또 SK하이닉스의 또 미래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왜 자꾸 미국에 투자하나 생각되실 거예요. 꼭 미국에 잘 보여야 되느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 잘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 용인에 120조짜리 반도체 클러스터 형성하는 거 알고 계시죠? 나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 첫 삽도 못 떴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느려요. 뭐든지 하는데. 좀 정부에서 나서서 좀 빠르게 좀 뭐 규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빠르게 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느려요. 미국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준단 말이에요. 세제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어차피 소통도 좀 하고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120조 이미 투자를 해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업이 돈을 가지고 본인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재투자를 통해서 더 성장하려고 하는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 뭐 13조 돌파했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숫자적인 측면은 그냥 좋구나라고 그냥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하반기에 수요 위축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게 지금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게 전환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문제냐? 아니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텔의 문제입니다. 인텔. 이 반도체 부분이 재고가 쌓이는 경우가 인텔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인텔이 10나노 이하로 내려가면서 미세나노 공정 쪽에서 실패를 하면서 계속 CPU 출시가 지연됩니다. 이번에도 지연되고 있어요. 자, DDR5로 넘어가려면은 그에 맞는 호환성이 있는 CPU를 출시를 해야 되는데 이 기술력에서 그리고 양산 부분에서 인텔이 자꾸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의 문제지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기업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텔의 CPU 발전 속도보다 메모리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빠르구나. 기술력이 앞서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인텔의 CPU 출시만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수요 위축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라는 거. 그리고 DDR4에서 DDR5로 넘어갈 때 최소 30% 전후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올해 그래도 10% 정도 이상은 기본적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 내년에 20% 이상 전환되고 하면은 점점 수익성이 올라간다라는 거. 내년까지 보고 SK하이닉스를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내년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섹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의
일봉 차트, 기존에 저희가 트랩 종목으로 교육해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9만 원을 이탈했다가 빠르게 회복한다. 여러 번 강의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9만 원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15.6%의 상승.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닉스 10만 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11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10% 이상 올라오면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오면 좀 휴식 구간을 좀 취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휴식 구간이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쉬고 있죠. 쉬고 있죠. 돌파 후에 쉬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종목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이런 교육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오히려 이렇게 10만 원 흔들기 하면서 쉬고 있을 때 신규 진입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신규 진입도 가능한 자리.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우리나라 3위권 안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2, 3년 이렇게 길게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도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절대 비싼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몇 년 뒤에 보면은 이 구간은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에 하단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목표치는 11만 원인데 11만 원이 끝이 아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2차 목표치 11만 원 가게 되면 그 다음 목표치 또 설정해 드릴 테니까 요거는 그대로 그냥 중장기로 본다라고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도 가끔 소개해드리는 종목이죠. 반도체 소부장의 대장주다. 자, 일본에서 우리나라 길들이겠다고 3대 반도체 소재를 규제했는데 그중에 포토레지스트의 대장주였죠. 자, 최근에도 발표됐는데 우리나라 소부장 일본에 의지하는 퍼센트가 15%까지 내려왔습니다. 15.4%까지. 쭉쭉 내려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산화가 되고 있다는 것, 그중에 핵심 중 하나라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이번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수급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현재 차트 흐름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6,000원이 중요한 구간입니다. 기존에는 지지선으로서 활용이 됐는데 이탈한 다음에 이제는 지지선을 이탈하면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지선을 이탈하면은 그 후에 뭐가 된다? 기존에 여기 매물이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이렇게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탈하면은 그 다음에는 넘어가야 되는 저항 구간이 되는 거예요. 저항이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지선을 이탈하면 저항이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선을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 36,000원, 이 36,000원, 이 구간이 중요한 구간이다. 36,000원. 저희는 넘어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35,000원 구간에서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는 여러분들은 36,000원 회복한 다음에 보시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 포인트로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지 세미캠 같은 경우 36,000원 회복되면 다음 목표치는 4만 원이 됩니다. 1차 목표치는 4만 원, 그 다음 목표치는 44,000원이 된다라는 거. 4,0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목표치는 44,000원 넘어가면 또 48,0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자, 매수한 다음에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뭐가 있죠? 리스크 관리. 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만약에 34,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다시 보시면 됩니다. 바닥권에서 또 살 기회를 줄 겁니다. 그러니 리스크 관리는 꼭 하시고요. 요 구간에서 32,000원 회복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꼭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도체주나 이런 지난주 자동차 섹터 이렇게 최근에 좋아지는 섹터들을 저희가 미리미리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일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받아보시려면은 어디로 오셔야 될까요? 자,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노란톡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에 맞는 교육,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지지선 트랩 기법 그동안 꾸준히 공부해 드렸는데, 자, 이번에 오늘 추가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기존 구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복습 구간이니까. 자, 지지선은 뭐다? 주가 하락이 매수 세력에 의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누군가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 구간이다. 하락을 방어해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선으로 이어놓은 것인데,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식을 싸게 매수하면 매도가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높게 매수하니까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거지, 싸게 매수하면은 횡보는 하더라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특정 구간만 가면은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를 이렇게 지지선에 닿았을 때 매매를 하면 된다. 자, 포인트는 뭐다? 지지선 닿았을 때 매수하면 되는데, 놓쳤을 경우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 오른다고 좋다고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마자 떨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누구나 한 번 이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오히려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다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지선 구간으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은 내려온다. 대부분이 내려온다. 그냥 막 날아가면 그건 내 종목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정상적인 종목들은 높은 확률로 지지선 부근까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다렸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오늘 이 구간을 조금 강조해 드리는 거 오늘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트랩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트랩은 뭐다? 덧, 함정을 이용한 속임수 기법이다. 여러분들이 너무 스마트해서 요즘 지지선을 다 그을 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탈해서 손절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은 손절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 바로 회복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은 또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가 속았네하고 추격 매수하시죠? 그럼 다시 조정을 받는다. 조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격 매수하지 않고 지지선에서 매수한다. 같은 내용이죠. 자, 이중바닥 트랙 기법 최근에 정말 많이 설명드리고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바닥 트랩 같은 경우는 이 트랩에서 한 번에 만족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회복하자마자 밀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왔다 밀리는 것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렇게 여러분들의 심리를, 그 허점을 노려서 손절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매수 구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굉장한 상승률, 멋진 상승률이 나온다. 왜? 트랩도 바닥 시그널이고 이중바닥, 다중바닥, 역회된 숄더 모두 해당된다. 이 바닥 시그널도 저점이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더욱더 강력한 저점이 형성되면서 강한 시세를 형성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시 종목으로 항상 보여드렸죠. 레이.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15,500원 이 구간을 회복하면은 여러분들 멋진 모습을 보일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79.44% 상승. 1차 목표치에 도달을 했죠. 네. 그러면은 이제 휴식 구간을 취하고 있고 다음을 노린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A스토리. 이건 너무 멋진 종목이었죠. 자, 어떻게 했어요? 이 아래서 이중바닥을 형성하는데 저점을 높이는 과정까지도 나왔다. 저점을 높이는 과정까지도 나왔다. 이중바닥을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첫 번째 이중바닥은 그냥 바닥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누가 봐도 알 수 있겠죠. 누가 봐도 바닥이 두 개가 나왔구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반등 나왔던 구간을 넘어가면은 완성이 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가장 이상적인 이중바닥은 첫 번째 바닥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이
약간 더 높은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 이게 또 추세선이 되기도 합니다. 저점을 연결을 하면. 자, 이런 과정이 나온다. 그러면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이면은 조금 더 신뢰도가 있고, 그리고 상승 쪽으로 계속 무게를 두고 있는 종목이니까 매매하기도 편안하다. 두 번째 패턴. 그리고 마지막, 요건 트랩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바닥을 완성하고 이탈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락 N자형 하락 패턴입니다. 하락 N자형. 왜? 바닥 하나 나온 줄 알고 이제 이중바닥 만들면 여기서 매수해야지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탈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이 트랩이 되는 거죠. 이중바닥이 되는 것이고 이게 트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 사면 좋겠지만 떨어지는 칼날일 수 있으니 기다렸다가 회복되는 구간에서 사면 된다. 좀 더 안정적으로 보시려면은 기존에 반등 나왔던 구간을 회복하면 사도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패턴만큼은 이렇게 회복된 다음에 사면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 스토리는 어때요? 두 번째 패턴, 저점을 높이는 과정이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 19,000원 회복될 때도 괜찮고 기존의 이중바닥 완성하는 거 저희가 온라인 교육과 노란톡에서도 교육을 일주일 내내 해드렸습니다. 가능성 높다. 계속 보셔야 된다. 아직은 떨어지는 칼날인데 완성되면 알려드리겠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 업종의 대장주를 보시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착을 이 구간에서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포착해드린 게 1차, 2차 매수 구간이었죠. 너무 완벽한 매수 구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또 넷플릭스에서 히트를 치기 시작하면서 117% 상승을 보였습니다. 현재 휴식 구간이죠. 31,000원 1차 목표치 도달하면 너무 가파른 상승이었기 때문에 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31,000원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쉬는 구간, 지루하실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더 가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호흡도 가빠지고 다리도 아파서 마사지도 해주고 심호흡도 하고 해야 더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살아있는 생물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렇게 뛰면 이렇게 100%를 달려온 주가도 다리를 좀 마사지하고 심호흡을 좀 해야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이 종목은 휴식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고 우영우가 성공을 거뒀는데 다음 더욱더 큰 기대작인 빅마우스도 기다리고 있고요. 내년에 뭐 무당도 있고 많은 작품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이 스토리. 그럼 여러분들이 문화 콘텐츠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꾸준히 좀 관심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로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지금 여름에는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많이 개봉을 하죠. 그러면 이 영화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있죠. 한산. 우리나라에서 최다 관중을 동원한 명량 감독님께서 이번엔 한산도 대첩을 가지고 또 영화를 개봉하십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콘텐츠 업종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휴식 구간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저희가 매일 순환매로 정리해드리고 있죠. 어디서 확인하시는지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패턴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겠죠. 자, 기존 교육 내용에서 약간 발전됐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트랩과 지지선을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면 기존에 한 가지씩 따로따로 신경 쓰셨는데 이번에는 기존에 교육해드렸던 이중바닥 패턴이죠. 익숙하실 것 같아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 패턴 후에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매수하면은 반등이 한번 나온다. 그리고 나서 많이 올라가서 목표치까지 도달했다가 쉬면 괜찮은데 목표치까지 못 가고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파했던 트랩 완성했던 구간으로 내려온다. 지지선 설명할 때 계속 강조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트랩 완성할 때 놓친 종목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공부가 다 되지 않아서 놓쳤을 수 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너무 많은 종목을 2천 종목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놓치고 나서 뒤에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추격 매수만 안 하면 언제든지 기회는 잡을 수 있다. 그 기회 최근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매수 구간을 지지선에 다시 닿는 거예요. 다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되는 구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살아있는 교육 아닙니까? 기존에는 트랩 완성하는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공략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드렸고 많은 종목들이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그 시기가 지나서 트랩을 놓쳤는데 다시금 지지선 내려오는 지지선 쪽으로 수렴하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건 그 시대에 맞는 종목, 트렌드에 맞는 거를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뜸들이지 않고 우리 또 바로 실전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핵심 섹터로 해서 반도체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기판 관련주죠. 그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뭐 재고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요즘에는 조금 신통치 않은 종목입니다. 사실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중장기로 또 보고 우리가 하반기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략하느냐? 오늘 배운 트랩 완성 후에 조정 구간, 쉬는 구간에서 보시는 겁니다. 자, 39,000원 이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쉬고 있죠. 어떻게 돌파를 했냐? 39,000원 아래에서 이 종목은 이중 바닥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확인되시죠? 바닥 하나. 또 어떻게 했어요? 바닥 둘. 너무 예쁘게 전저점 부근에서 바닥을 만들었죠. 교과서 같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9,000원 지금 회복하고 나서 오늘 교육해드린 대로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39,000원 쪽으로 수렴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서 심택이라는 종목을 살펴보시고 나 이때 놓쳤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가격인 이 38,500원 구간 충분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본다 39,000원 회복하고 보셔도 됩니다. 이 구간에서 돌파 후에 수렴하는 구간. 모양이 이거는 크게 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죠. 보통 삼각수렴이라고도 하고 용어는 붙이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저항선을 돌파한 후에 39,000원 쪽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 구간으로 붙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이런 패턴의 종목을 가지고 교육받은 대로 실천해서 수익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표가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 목표가 39,000원에 매수해서 48,000원. 적지 않은 수익률이 됩니다. 다음 목표치는 뭐예요? 57,000원. 이 차트엔 나오지도 않는 가격이죠. 일단 1차 목표치 달성하고 잠깐 휴식 취하고 2차 목표치를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택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교육 종목이다라는 것. 자,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겠죠.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확률이 높은 것들은 있죠. 확률이 아무리 높아도 37,000원 이탈한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정리했다가 다시 보시면 됩니다. 기업 내용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 이 리스크 관리 정도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렇게 아래쪽에만 깊게 있고 위쪽은 안 나와 있죠.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스튜디오 드래곤은 트랩을 이미 65,000원 구간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65,000원 구간에서 완성. 그리고 나서 제 실전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A스토리도 그렇고 레이도 그렇고 1차 목표치에 다 도달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1차 목표치 75,000원까지 왔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75,000원 위에서 75,000원 쪽으로 수렴하고 있다. 아까 A스토리 말씀드릴 때 우리는 미리 해당 섹터의 대장주로 우리가 포착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먼저 트랩을 완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A스토리든 사마네트웍스든 이런 콘텐츠 종목 다시 보셔야 됩니다라고 노란톡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반복해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회복한 다음에 이날부터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트랩 완성 가능성 높습니다. 말씀드렸고 양봉 하나만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설명드렸는데 다음날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스튜디오 드래곤을 매매하는 것도 괜찮지만 A스토리 같은 종목, 사마네트웍스 같은 종목을 보면 상승률이 더 높다라고 설명드렸던 그 종목입니다. 자, 그럼 지금은 스튜디오 드래곤 어떻게 바라보느냐? 지금 뭐 A스토리나 사마네트웍스 작은 종목도 좋지만 우리 또 자금력 있으신 분들은 큰 종목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나는 시총 상위 종목만 매매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스튜디오 드래곤 매매하셔야겠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자, 75,000원 지금 회복해서 수렴하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을 회복해서 수렴까지 잘 마치고 지지력 테스트까지 예쁘게 마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한번 매매 타이밍을 놓쳤죠. 그러면은 해당 구간으로 다시 내려오는 지지선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 단기적으로 올라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휴식 구간 노려서 기간 조정도 예쁘게 받았고 지지력 테스트도 예쁘게 마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다음 목표치는 10,000원씩 보시면 됩니다. 85,000원. 그리고 그 다음은 95,000원. 10만 원대를 넘어가는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대신 뭐 K 컨텐츠가 또 하반기에 또 맹활약을 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10만 원을 넘어가는 것은.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설명해 드리고요. 자, 일단은 1차 목표치 85,000원 가는 게 우선이겠죠.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움직인다. 다른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언제나 리스크 관리 알려드려야겠죠. 자, 72,000원 구간, 이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기존에도 저항받고 이 구간은 자꾸 지켜주던 구간이죠. 이탈한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라는 거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교육에 관련된 부분 저희가 항상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안내 드리는 곳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저희 교육 시간 통해서 가장 기다리시는 돈줄 종목 코너가 왔습니다. 자, 뜸들이지 않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돈줄 종목은 수소 관련주입니다. 저희가 하반기 증시 대전망 말씀드릴 때 수소 관련주로 대장주는 두산퓨얼셀이다.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스몰캡 종목으로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종목은 현재 저항선을
5,700원으로 놓고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래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여러분들 이제 체크가 되실 겁니다. 자, 멋진 모습이죠. 이중 바닥에 어떤 모습이 있다? 같은 바닥, 같은 저점을 그리는 첫 번째 패턴.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가 있다? 저점을 높이는 패턴이다. 저점을 높이는 패턴이다. 너무 예쁘죠? 그러면서 5,700원 쪽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포착을 하시면 됩니다. 저 바닥에서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첫 번째 목표치 저항선 이 구간 넘어갈 때 매매를 하시면 돼요. 바닥을 완성할 때 매매하시면 돼요. 바닥을 완성할 때 매매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코스피 너무 지지부진하고 못 올라간다? 지금 2,400포인트 넘어갈 때 매매하시면 돼요. 같은 개념입니다. 5,700원 넘어가실 때 매매하면 됩니다. 이 종목은. 넘어갈 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5,640원입니다. 이 구간부터 천천히 관심 가져도 되는 구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수소 강국입니다.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저 유럽 국가들 그리고 국내 수소 쪽으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시작했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투자를 하고 수소 경제를 외치고 했으니 적어도 뒤처지면 안 되겠죠.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수소 이번 정권에도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수출에 대한 기대감, 국내에 대한 기대감,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는 기술력으로 또한 보여줄 때 2009년 LG화학이 GM의 배터리를 수출하면서 전기차 시대의 서막을 알렸듯이 이제는 수소가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것을 증명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수소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이제는 관심 가져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목표가는 깔끔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좀 높을 수도 있겠지만 7,000원까지 정해드리고요. 7,000원 가고 나서 그 뒤를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7,000원까지 보시는 전략.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겠죠. 자, 이 종목은 5,5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최근 단기적으로 지지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면 한번 정리했다가 리스크 관리를 했다가 다시 관심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하반기를 뜨겁게 달굴 폴더블 관련주입니다.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목표했던 게 뭡니까? 기존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아주 좋았는데 이제는 뭔가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폴더블 폰을 내놨고 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폴더블의 대중화를 목표로 삼성에서 전략을 펼쳤고 지금 주변에 심심치 않게 폴더블 폰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는 다시 한번 더욱더 대중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달라붙어서 같이 만들고 있죠. 앞으로 애플도 폴더블 폰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폴더블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셔야 될 타이밍이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채셨겠죠? 12,000원 구간. 오늘 교육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은 아래서 바닥을 형성을 예쁘게 했죠. 자, 뭡니까? 3중 바닥, 다중 바닥 패턴이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하는 구간이 이미 나왔고 휴식을 취하면서 12,000원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돌파했다고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쉬는 구간을 보면 된다. 쉬는 구간을 보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매매 타이밍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이틀만 기다리면 주지 않습니까? 3일 더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더 저렴한 가격에 사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면 2, 3일 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식 투자자는 항상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11,900원인데 12,000원 구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신다라고 하면 다음 목표치는 14,000원 구간이 됩니다. 자, 14,000원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끝이 아니겠죠. 14,000원을 도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높은 곳을 보시면 됩니다. 성공하고 나서 보면 돼요. 1차 목표치 가고 나서 2차 목표치를 보면 됩니다. 일단은 14,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요. 자,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 11,500원 이탈하면 이 구간은 기존에도 유의미한 구간이었다. 잠깐이라도 정체를 보이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은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한번 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이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3D 카메라 대장주입니다. 기존에는 카메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스마트폰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메라가 이동한 쪽이 어디예요? 전장용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종목 소개해 드렸죠. 전장용 카메라 관련주. 자, 그런 것처럼 카메라가 여러 분야에 또 쓰이고 있는데 이번엔 또 뭐예요? 3D 카메라는 메타버스나 로봇용에도 쓰이고 있어요. 이 기업은 로봇용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애플이나 삼성전자 쪽으로 삼성하고는 뭐 기존에도 항상 연계가 돼 있고요. 애플 쪽에도 이 기술력을 탐내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이 종목을 관심 갖고 있다가 매매 타이밍을 노리셔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9,500원 이하에서 바닥을 형성하는 종목입니다. 자, 벌써 트랩이 완성이 돼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역헤드 앤 숄더랑 비슷해요. 자, 먼저 바닥 하나를 완성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바닥이 제일 깊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바닥도 위쪽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역헤드 앤 숄더. 머리가 하나 있고 양쪽에 어깨가 있는 전형적인 바닥 패턴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 종목은 9,500원만 회복되면, 회복 시도하다 실패했죠. 이 구간만 회복되면 괜찮겠네요. 조금 더 높게 보면은 요 1,500원 구간도 볼 수는 있는데 이 구간만 회복된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교육 내용이죠. 돌파 후의 휴식 구간. 자, 9,5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됩니다. 자, 9,560원 현재 가격이고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다라고 하면 다음 목표치는 11,500원이 됩니다. 그 다음 목표치 2차는 13,500원이 됩니다. 기대감이 좀 큰 종목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빠르게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는 요 9,200원 구간 이탈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한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고 여러분 일요일 밤 11시 저희가 온라인 강의 있습니다. 특별 공개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모두 참여하시고요.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저희가 링크 올려드리니까 모두 밤 11시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